원래 장원경 쌤이셨는데 개인적인 이유로 제가 발표를 하게 되었고 70% 이상은 장원경 쌤께서 만들어준 슬라이드입니다. 지금은 이제 국제에서 이런 중환자 재활 학회의 수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포스트 인텐시브 케어 신드롬 해서 픽스가 발생하면 이런 신체적인, 정서적인, 인재적인 문제가 해서 환자의 삶의 질이 극히 떨어지고 최근에는 이게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 모인 이유가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재활, 기능적으로 저하되어 있는 것들을 해주는 그게 우리의 역할인데요. 최근에 이제 ICU에서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아주 잘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ICU 영역에서는 A, B, C, D, E 번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얼리 모빌리티와 엑서사이즈가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축을 차지하면서 중환자 의학을 하는 선생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 NG그룹에서 2009년부터 2010년도까지 48시간 ICU에 재원 환자 재활을 얼마나 하느냐, 재활 정도가 배드에서 이제 앉기 시작하는 정도를 보면 73.3%로 비교적 높았다고 하는데 저희 나라에 보고된 2008년부터 2015년 히라 데이터를 보면 점점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그 수준이 굉장히 35%의 신체 재활에 머물러 있고 이 신체 재활도 사실은 그레이드가 굉장히 낮은 부분이 대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독일에서 2014년도에 보면 배드에서 나오는 확률이 한 24%가 되고요. 그중에서 튜브를 가지고 있는 사람 8%, 트라키스토미 39%, 너인베이시브 벤틸레이션 하는 사람은 53%. 그래서 독일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나 아직 우리나라보다 많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도 41% 환자들이 이제 평상 침상 밖으로 나오고 있고 그 중에 16%는 이런 환자의 피지올로직 스테이트랑 상관없이 모빌라이제이션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환자를 일으키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이제 지금 그러면 재활이 어떤 거냐? 아까 방금 그 김원 선생님 말했지만 자꾸 뭘 장비를 가져오셔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재활을 하게 되는데 보시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명이 달라붙어야 되고 하는 동안 누군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간호사들도 같이 안전상에 있어서 봐야 되는 이런 중환자 재활은 사실 엄두 내기도 힘들지만 그걸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건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배리어가 뭐냐 했을 때 이 왼쪽은 이런 시스템적, 의료 자원적인 부분이고 오른쪽은 환자의 그런 피지올로직 스테이터스에 관한 것입니다. 굵은 반은 간호사들이 얘기를 한 거고 그 위에 회색은 의사들이 얘기한 건데 간호사들은 뭐라 하냐면 의사가 오더를 안 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많은 요기에 대한 게 이제 이런 자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공간이 없고 인력이 없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 이제 항상 코스트가 이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만 그 밑에 있는 스페이스와 그 스텝의 문제는 결국 수가와 관련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러 가지 수가 시스템이 있는데 소셜 인슈런스 우리나라처럼 의료 보험을 하는 경우 또 내셔널 헬스 시스템처럼 세금으로 의료보험 따로 없이 세금으로 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들어가고요. 한 87개 국가가 여기에 들어가고 영국이나 스웨덴, 이탈리, 캐나다 28개 국가가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중환자 재활에 대해서 각 국가별로 보면 일본입니다. 일본이 비교적 우리나라랑 수가 시스템이 잘 비슷하긴 한데 저희랑 처음부터 생각했던 개념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이고노스 프로시저 컨비네이션으로 마치 DRG처럼 되어 있지만 재활 수가는 행위별 수가 P4 서비스로 되어 있고요. 2018년도에 아마 중환자 재활에 대한 수가를 상향 조정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은 중환자 재활에 대한 거고 한 번 유닛을 20분으로 짜서 1750N부터 2450N으로 잡았고 하루에 9유니트까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9유니트를 다 하면 그 완전 나가도 되는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2018년 4월 이후부터는 플러스 다음에 보여줄 조건이 갖춰주면 5000N이 플러스 될 수 있도록 맥시멈 5천이 아니라 기존 소가에 플러스 5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거는 단 2주 동안만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런 중환자 재활 수가를 추가로 받기 위해서는 조기재활 팀이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프로토콜이
있어야 하고 48시간 이전에 조기 재활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이 안에는 신체 재활뿐만 아니라 신체 기능, 호흡, 연화, 소화, 수면, 인지 이런 거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다라 해서 저희가 받은 정보 중에서는 그나마 좀 제일 디테일하게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2023년도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냈습니다. 그래서 성인에 있어서 컨디셔널 레커멘데이션이 뭐고 소아에서는 무엇이고 또 어게인스트 할 거 무엇이다라는 것들을 2023년도에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미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미국은 뭐 사실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수가 시스템과 사실 의료 시스템이 아주 환자 위주로 되어 있지는 않죠. 메디케이드는 DRG로 되어 있고 메디케이드는 포괄수가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민간보험회사는 행위별 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수가가 어떻게 돼 있냐? 이게 클리브랜드만 가져왔는데 몇 개 그 병원별로 했을 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그래서 물리치료에 보면 신체 재활에 대한 거, 작업 치료에 대한 거, 호흡 치료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한 번 할 때 평가가 $500니까 50만 원이 넘죠. 지금은 거의 60만 원, 70만 원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가로 잡아 있고 보면 재활은 뭐 매일 해서 그런지 한 $200 정도로 잡고 있고 그 대신 평가는 $518로 잡고 있습니다. 작업 치료 같은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호흡 치료는 그거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해서 수가 체계가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아웃페이션트에 대한 것도 재활에 대한 수가 자체가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CR은 카디아 리헵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126. 외래에서 한번 올 때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PR은 그 펄모너리 리헵입니다. 호흡 재활은 $58. 그래서 외래 환자들도 적지 않이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도 중환자 신체 재활에 대한 수가가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보험 시스템에 따라서 환자가 얼만큼 환자의 상태 또 의료기관의 종류 뭐 우리랑 얘기를 하면 상종이나 종별이나 좀 다른 것 같고요. 또 지역별로 보험이 달라서 다르고 물리치료사의 숙련도에 따라서 다르게 하고 있는데 여기도 1유닛은 15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1유닛당 $25로 되어 있고 1시간 신체 재활하면 $125. 미국이랑 굉장히 차이는 많이 나지만 사실 우리는 이제 이것조차도 없기 때문에 지금 호흡 재활로 가장 높은 수가도 여기에 다다르진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초기 평가는 $75에서 $100. 그다음에 정기 자극 이게 1시간을 하면 $500까지 청구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지금 캐나다 되어 있습니다. 호주는 중환자에 대한 수가는 저희가 찾지 못했고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하루에 $265. 이것도 적진 않구나. 입원 환자가 이 정도면. 그다음에 영국은 수가가 제대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중환자 재활 수가가 있는 걸로 보이고 지역에 따라 다양하고 이건 또 시간, 장비, 치료 종류에 따라 다양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재활을 얻게 되면 결국 행위별 수가제로 피포 서비스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기본 물리 치료료, 그다음에 단순 재활 치료료, 전문 재활 치료로 해서 다양한 수가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정리된 표입니다. 이걸 다 같이 US 달러로 이제 환산한 건데 우리나라 수가는 정기 자극 치료랑 지금 중환자 신체 재활이 없으니까 가장 높은 폐질환, 운동 재활이 요 정도 수준에 되어 있으면 캐나다는 요 정도, 미국은 이렇게 위에서 놀고 있고요. 일본은 중환자 재활이라고 2018년 4월에 그 상향 조정된 거 맥시멈으로 잡아도 요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호주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국가별로 이제 보험 그 재활 치료에 대한 수가는 요 정도 순위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한 건 이 슬라이드 때문인데 저희가 지금 보험 급여가와 함께 중환자 재활에 대한 수가를 만드는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11월 6일 날 만나서 얘기를 했고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동의가 되었고 구체적인 부분들 어떻게 수행할지는 지금 추후 논의를 이제 계속 지속해 나가기로 얘기가 된 바 있습니다. 학회에서 제안했던 부분 그리고 그쪽에서도 보험급여과에서도 이런 맥락으로 가면 되겠다 동의했던 부분만 좀 말씀드리면 정의는 급성기 중환자실 치료 시기에 시행될 수 있는 중환자실 재활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픽스 관리를 위해서 포스트 ICU 리해까지 저희가 제시는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서브 ICU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숟가루 넣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큰 틀이 재활에서 또 중환자실에서만 중간에 이제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학회에서 일단 끝까지 연속되는 걸로 일단 제의는 한 바 있습니다. 목적은 여기 있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일단 중환자는 혈액학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거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부분들, 그다음에 다양한 그런 재활을 얹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대상은 중환자실 입시 48시간이 경과한 환자 혹은 벤틀레이터가 48시간 이상 필요로 하는 환자에서 예방적 목적으로 한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기관별 인력 기준은 중환자 전담 전문의가 있어야 하고 재활의학과 의사 각 1인, 물리치료사 1인, 재활간호사 1인,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들을 포함하고 있고, 유닛이 한 회당 15분이고 하루에 8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실시 방법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를 적용할 수 있고요. 프로그램은 중환자인 만큼 첫 번째는 활력 증후를 확인해서 중환자 전담 전문의와 재활의학과 전문의 판단하에서 이거를 계획을 해야 됐고, 두 번째도 안전입니다. 의식 수준, 진정 상태, 기능 평가를 해서 적절한 도구와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다음과 같이 어떤 유닛에서 어떤 재활을 할 수 있든지 저희가 광범위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안전 부분이죠. 중환자들이나 중증 환자에 있어서는 사실 계속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이것이기 때문에 재활 치료의 중단이 필요하다.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실시 장소는 지금 대부분 아마 재활에 대한 수가가 재활치료실 이런 공간이 있을 텐데 저희는 중환자실로 한정을 하였고, 소요 장비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재활을 얹기 위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좀 보면 그럼 우리는 이거를 수가를 어디까지 얹을까 그거 궁금하시죠? 거기서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지금 국가별로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지 않게. 딴데 일단 각 병원에서 뭐 이걸로 돈은 벌지 않더라도 수행할 만큼 인력과 자원을 투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ICU에서 정말 혼자 자바로움만 하고 숨이 붙어져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내려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환자들이 이전의 모습이었다면 이렇게 다양한 재활을 하고 신체, 인지, 작업 치료들을 해서 나갈 때 이런 모습으로 되면 그래도 이전보다는 걱정을 좀 덜 하지 않고 이 환자들이 딴 데 중환자실을 전전긍긍하면서 집으로 복귀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들을 막는 게 우리 학회의 미션이 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